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말대꾸를 해! 75살의 호텔 청소부 할머니는 총 지배인에게 뺨을 세차게 얻어맞았습니다. 왼쪽 뺨도 얻어맞았어요. 다시 오른쪽 뺨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총 3번을 맞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총 지배인은 회장실로 불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그랜드 코리아 호텔 로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영숙 75살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계단 난간을 천천히 닦아내립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원이라는 직책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함과 따뜻함이었지요. 3개월 전 영숙은 김순자라는 가명으로 이 호텔에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생활비가 필요한 일반 노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국호텔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현 회장 한재혁의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영숙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들이 그룹을 물려받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고급 음식도 편안한 침대도 다 무의미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호텔을 일구던 그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현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경영은 길을 잃는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우리 호텔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직원들은 행복할까? 손님들은 진심으로 만족할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 몰래 현장에 들어가기로요. 처음 일주일은 고됐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누가 성실한지, 누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헬프, 서먼 헬프. 로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고 있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영숙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Lie down, please. Stay calm.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영숙은 남성의 넥타이를 풀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객실에서 심장약을 가져오세요. 젊은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남성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You are going to be fine. Breathe slowly. 5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안정을 찾았어요. 그의 아내가 영숙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Thank you so much. 천만에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미선 총지배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5살의 박미선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소원 할머니가 영어로 응급처치를, 게다가 그 침착함과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영숙을 둘러쌌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영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박미선은 불편했습니다. 청소원 주제에 너무 튀었어요. 직원들이 자신보다 저 할머니를 더 존경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박미선은 영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위험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똑같은 풍경을 본 적이 있었지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호텔이 이렇게 컸어요. 영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계급주의, 차별, 권력 남용. 영숙은 이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어.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VIP 응급 상황 사건 이후 호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영숙을 만나면 더 밝게 인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영어 좀 배워야겠어요. 할머니처럼요. 영숙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미선 총지배인이었습니다. 미선은 35살의 그랜드 코리아 호텔 총지배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지방의 작은 호텔 프런트에서 시작해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명절 근무.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그녀는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지방 출신 학벌도 없는 애, 운 좋게 올라온 거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늘 들렸어요. 그래서 미선은 배웠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요. 강하게, 냉정하게, 때로는 무섭게 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총지배인이 된 지 1년 미선은 자신의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녀 앞에서 긴장했고 그게 바로 미선이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했어요. 청소부 할머니 한 명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미선은 복도에서 영숙을 불렀습니다. 김순자 씨, 잠깐 이리 오세요. 영숙은 걸레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미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근에 좀 부산하신 것 같던데요. 네.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요. 평소처럼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손님 응급 처치하고 직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애쓰시는 거 보이던데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여기서 10년 일한 사람도 있고 5년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겨우 3개월 된 분이 너무 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의도가 없으시다고요? 미선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을 가리켰어요. 그럼 오늘은 계단 청소 다시 해주세요. 무릎 꿇고 하시면 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영숙은 미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걸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객실 관리팀장 김소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30살의 소희는 재빨리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총지배인님, 저 할머니 요즘 좀 건방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소희는 미선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게 이 호텔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오후가 되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입 직원 이준호가 로비 장식용 꽃병을 옮기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25살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영숙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할머니,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일단 치우고 제가 총지배인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내가 옮기다가 실수한 거라고 할게요. 걱정 마요. 영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광경을 미선이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걸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준호 씨,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영숙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보기 싫게 영웅 노릇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감싸주고 난리예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유리 조각을 계속 치웠어요. 미선은 준호에게 경고를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타올랐어요. 저 할머니가 자꾸 자신보다 더 존경받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다들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미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원일 뿐인데 왜 모두가 저렇게 따르는 걸까요? 질투였습니다. 10년을 악착같이 일해 얻은 자리인데 3개월 된 할머니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 소희가 다른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나서는 것 같아. 그래요? 전 좋은 분 같던데요. 총 지배인님이 불편해하시는 거 몰라요? 조심해야 할 거예요. 미묘한 긴장감이 호텔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퇴근길에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어요.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구나.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약자는 늘 힘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품격은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호텔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층 VIP 객실에서 귀중품 분실 신고가 들어왔어요. 300만 원짜리 다이아 브로치였습니다. 투숙객은 외국인 사업가의 부인이었어요.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객실 관리팀이 총출동했습니다. 미선 총지배인도 직접 현장으로 향했어요. 침대 및 서랍 안,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 담당이 누구죠? 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객실 지배인 조현우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38살의 현우는 미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지방 호텔 시절부터 함께 일한 사이였지요. 김순자 씨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청소했다고 되어 있네요. 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현우는 미선의 표정을 읽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브로치는 분실된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미선의 암묵적인 신호를 받고 몰래 가져간 것이었어요. 미선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제거해야 한다. 현우는 브로치를 자신의 락커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대 복도 CCTV 영상을 조용히 삭제했어요. 오후 2시 영숙이 미선의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미선, 현우, 그리고 소희가 있었어요. 영숙은 세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김순자 씨, 오늘 3층 323호실 청소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청소하면서 특이한 거 못 보셨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평소처럼 했습니다. 미선이 책상에 기대며 물었어요. 화장대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향수병이랑 화장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선은 현우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객실에서 300만 원짜리 다이아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 일이. 청소 당번이 당신이었고요. 하지만 전 그런 걸 본 적이 안 봤다고요? 소희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안 본 게 아니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영숙은 소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소희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미선은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안타깝게도 그 시간대 영상이 고장 났더라고요. 현우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영숙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호텔업 경험이 침착함을 주었지요. 조사해 주십시오. 제 락커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집도 수색하세요. 당당하시네요. 미선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럴 리 없잖아요. 제가 총지배인님한테. 준호 씨. 영숙이 부드럽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까지 피해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어요. 저녁 직원 휴게실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브로치를 훔쳤대요. 정말요? 그럴 리가. 소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사실 제 물건도 전에 없어진 적 있거든요. 그때도 할머니가 청소했던 날이었어요. 어머, 진짜예요? 쉿, 조용히 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화장실. 어디서든 영숙 이야기가 나왔어요. 겉모습만 좋은 척하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서 돈이 필요했나 봐. 영숙을 옹호하려던 젊은 직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가 한 명씩 따로 불러 경고했거든요. 너도 같이 잘리고 싶어. 가만히 있는 게 너를 위한 거야. 이틀 뒤 영숙은 출근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슬쩍 피했어요. 준호만이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영숙은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복도를 쓸었어요. 그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영숙은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약자의 현실이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고립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겠지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혁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인생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진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호텔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계단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걸레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8시, 미선의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씨, 총지배인님이 부르십니다. 영숙은 걸레를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미선, 현우,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주말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 외에는 용의자가 없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미선이 비웃듯 물었어요. 증거요? CCTV는 고장이고 당신 말고는 그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요. 락커 수색은 하셨나요? 했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미 처분했겠죠. 영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건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선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300만 원이면 절도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금액이에요. 75살에 전과자 되시는 거 괜찮으세요? 총지배인님.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을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미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40년요? 청소원이 무슨 40년을. 다른 호텔에서도 일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호텔업이 만든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그게 말대꾸로 들렸어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닥치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늙은 도둑년이 감히 여기서 뻔뻔하게 나와서.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사실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한 달 전에 제 락커에서 10,000원짜리 지갑이 없어진 적 있거든요. 그날도 김순자 씨가 청소하던 날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태어냈어요. 진짜요? 왜 그때 신고 안 했어요? 금액이 작아서요. 그냥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번 일 보니까. 영숙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배신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CCTV도 고장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명백하죠. 청소 당번, 접근 권한, 그리고 이제 전과까지. 전과는 없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현우가 비웃었어요.
미선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브로치 어디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미선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중으로 신고하고 당신은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떳떳합니다. 나가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복도에 서 있는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준호, 프런트 직원들, 레스토랑 직원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숙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영숙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75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것이 약자의 삶이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욕당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겠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영숙은 멈춰 섰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할머니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준호 씨.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까지 피해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영숙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호텔. 40년 전 남편과 함께 꿈꾸던 그 호텔이었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버스는 천천히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수요일 오전 영숙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자 씨, 오늘 한 번만 더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 정리가 남았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로비는 평소처럼 붐볐어요. 하지만 영숙을 아는 직원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선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미선과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경찰 신고는 내일 하기로 했어요. 미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브로치 돌려주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세요?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75살 할머니가 점과자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세요? 영숙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말 좀 하세요.
미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는 하면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총지배인님.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 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미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미선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영숙은 조용히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 미선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10년을 야간 근무하고 주말 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온 내가 고작 3개월 된 할머니한테 무시당해야 해? 짝! 오른쪽 뺨이 세차게 얻어맞았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렸어요. 귀가 울렸습니다. 입안에서 짠맛이 났어요. 미선이 영숙의 턱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 짝! 왼쪽 뺨이 또 얻어맞았습니다. 영숙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미선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꼴값 떨지 마. 짝! 다시 오른쪽 뺨이 얻어맞았습니다. 이번엔 틀니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양쪽 볼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새겨졌어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 프런트 직원들, 레스토랑 매니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화장 좀 하고 다니세요. 보기 흉하게.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얼굴로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이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요. 당장. 목소리가 잠겼어요. 영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영숙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양쪽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가에 마른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것이 약자의 일상이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욕당하고 맞고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겠지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부은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숙을 쳐다보았어요.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거든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5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양쪽 볼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이 부어올랐고 틀니가 흔들렸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끔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 더 잔인할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어머니 댁에 들르는 게 재혁의 습관이었어요. 영숙은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씻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이 얼굴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쪽 볼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 부은 입술, 흔들리는 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앉아라.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할게. 영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가명으로 호텔 청소원에 지원했던 일. 은퇴 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던 마음. 아들 몰래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재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외국인 손님 응급 상황 때문에 눈에 띄었고 그 뒤로 총 지배인이 나를 불편해했어. 영숙은 무릎 꿇고 계단 닦기, 차가운 시선, 고립되어가는 일상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브로치 분실 사건이 터졌어.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범인으로 몰렸고 CCTV 영상이 삭제됐대.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구나. 어머니가 왜? 기다렸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믿었지.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나왔는데 영숙은 부은 얼굴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총 지배인이 화가 많이 났나 봐. 3번 때렸어. 오른쪽, 왼쪽, 그리고 다시 오른쪽. 재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복도에 직원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것이 약자의 현실이더구나. 누명 쓰고 막고 그래도 아무도. 어머니.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너한테 말하면 내가 개입할 거잖아. 그럼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셨는데.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5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제 어머니가 이런 일을.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영숙은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의 문제지.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부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재혁아. 네, 어머니. 나는 이 3개월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걸 배웠거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인지. 어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보았어요. 진짜 품격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지. 재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거칠었어요. 3개월간 청소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게 맡겨주세요. 뭘? 이 일을 바로잡을게요. 반드시. 재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해.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야. 박미선은 10년을 고생하며 올라왔다고 했어. 그 과정에서 많이 다쳤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를 때릴 이유는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영숙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줘야 해. 재혁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마워, 아들. 밤 10시, 재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잘 때까지 곁에 있다가 나왔어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법무팀장님, 저 한재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비상조사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그랜드 코리아 호텔 관련입니다. 지금이요? 밤 11시인데요. 급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팀 구성 완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재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양쪽 볼에 손바닥 자국, 부은 입술, 그 고통.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재혁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새벽 4시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기회를 주겠다고요. 처벌하되 배우게 하겠다고요. 아침 6시 비상조사팀이 소집됐습니다. 법무팀장, 감사팀장, 보안팀장, CCTV 전문가 모두 긴급 호출을 받고 모였어요. 그랜드 코리아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겠습니다. 재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삭제된 CCTV 영상 복구, 증거 확보, 관련자 조사. 모든 걸 투명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재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복수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CCTV 복구 전문가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삭제된 영상도 복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전문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안실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복구됐습니다.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일주일 전 화요일 오전 9시 영숙이 청소 도구를 들고 323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영숙이 나왔어요. 손에는 청소 도구만 들려 있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후 현우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2분 후 현우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넣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이 부분 확대해 주세요. 전문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현우의 손에 반짝이는 물건이 잡혔어요. 다이아 브로치였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복구해 주세요. 수요일 오후 총 지배인 사무실 복도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두 번째 영상이 복구됐습니다. 화면에는 미선의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3번의 폭행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영상들 모두 보안 처리하고 증거 자료로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재혁의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첨부 파일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미선이 영숙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젊은 직원일 거예요. 두려워서 말리지는 못했지만 증거만은 남긴 것이겠지요. 금요일 아침 재혁은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래. 영숙의 얼굴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붓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사람들을 회장실로 부를 거예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아들아. 네, 어머니. 너무 세게 나가지 마.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야.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자비로운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미선, 조현우, 김소희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3사람은 긴장했어요. 회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무슨 일일까? 미선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호텔 실적 관련 아닐까요? 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어요. 재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여전히 약간 부은 얼굴, 선명한 손바닥 자국.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오십시오.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사람은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숨이 막혔어요. 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라고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호텔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제 어머니이신 한영숙입니다. 재혁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어제 저녁 집에 갔을 때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5살 노인의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양쪽 볼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어요. 재혁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현우가 브로치를 훔치는 장면, 미선이 영숙을 때리는 장면.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총지배인 75살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조현우 객실 지배인 귀중품을 절도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김소혜 관리팀장 거짓 증언으로 동참했습니다. 3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장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법적 처벌도 고려 중입니다. 회장님 제발.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영숙은 세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개월간 여러분 곁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미선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지방 중소 호텔에서 10년간 야간 근무하며 올라온 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현우 씨, 김소희 씨도 마찬가지겠지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들이었을 겁니다. 영숙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고통받은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짓밟아선 안 됩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미선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미선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재혁을 돌아보았어요. 아들아, 내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박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미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10년간 야간 근무하며 올라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했겠지요.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 고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게도 만들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고통받은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짓밟아선 안 됩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제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영숙이 말했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잡으면 놓기가 무서운 거죠. 영숙은 재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해고 대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어머니를 때렸는데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교훈을 주는 게 중요하지. 영숙은 미선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믿고 싶어. 재혁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혁은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총지배인과 조현우 객실 지배인은 6개월 정직 처분합니다. 김소혜 관리팀장은 서면 경고 처분입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6개월간 객실 청소원으로 일하십시오. 직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의 뜻입니다. 재혁이 대답했어요. 영숙이 미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약자의 삶이 어떤 건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청소원복을 입고 호텔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총지. 아니, 미선 씨. 젊은 직원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영숙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힘들지? 네.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미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릎 꿇고 계단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손님들이 흘린 물 닦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배움이야. 계속해봐. 네. 꼭 끝까지 하겠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총지배인으로 복직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소 직원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다음엔 조심하면 돼요. 실수한 신입 직원을 감쌌어요. 휴가 쓰세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직원들의 사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호텔 분위기가 변했어요.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과 미선은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사모님,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응, 두려웠어요. 다시 무시당할까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더 세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영숙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폭행당하고도 저를 용서하신 그 모습. 영숙은 미선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미선 씨. 네, 사모님. 진짜 품격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와요.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지. 미선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도 잘해봐.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로비에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체크인하고 청소 직원들이 정성껏 일하고 프런트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모두가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나가다 영숙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준호 씨 잘 지내죠? 네. 요즘 호텔 분위기 정말 좋아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준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들 노력한 결과지. 영숙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재혁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차 안에서 재혁이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3개월간 고생하시고 폭행까지 당하셨는데. 후회? 하나도 안 해.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배웠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뭐죠? 진짜 품격은 시험 받을 때 드러난다는 거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늘 하던 말이 있었지. 현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경영은 길을 잃는다고. 네, 기억해요. 이제 알겠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뭔지.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서보는 거야. 약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지.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를 대문까지 모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꿈꾸던 호텔이 이제 진짜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지위가 아니라 배려로, 차별이 아니라 이해로 채워진 곳이요. 여보, 우리 꿈이 이뤄졌어요. 영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났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 모든 게 삶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